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지금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한 앱이 있는데요.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데요. 얼마 전에 딥시크 R1이라는 추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AI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딥시크가 밝힌 AI 모델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이 모두 굉장히 낮은 편인데다가 이렇게 각종 벤치마크 결과에서 보면 이 파랑색 맨 왼쪽에 있는 게 딥시크 R1 모델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챗GPT 추론 모델 5원 모델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5원보다 더 나은 기술 수준을 보여주면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줬거든요. 지금 챗GPT 5원 모델은 유료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이 딥시크는 지금 현재 무료로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와 이래서 화제가 됐구나 싶을 정도로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이 딥시크의 사용법과 특히 글쓰기 부분에서 챗GPT 5원과의 비교 그리고 딥시크를 잘 활용하는 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다양한 글쓰기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PC에서는 딥시크 사이트로 오시면 되고요. 모바일 앱도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검색해서 이 딥시크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보통 검색을 하면 맨 앞에 광고 앱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이 고래 모양의 아이콘 딥시크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한 후에 여시면 앱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챗봇 사용하듯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주고받으시면 되고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PC에서 활용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딥시크에 오시면 딥싱크 아론과 서치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아론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론을 누르고 질문을 하면 되고요. 검색을 하고 싶으면 검색을 누르고 검색이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딥시크의 장점은 이 추론 모델을 쓰면서 동시에 검색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5원 모델일 경우에는 검색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데 딥시크는 그게 가능하고요. 근데 좀 활용해 보니까 이 딥시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지 특히 서치 기능을 켜고 물어보면 트래픽이 지금 많이 몰려 있다 하면서 대답을 잘 못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서치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론 모델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개까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양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추론 모델을 사용할 때는 수학이나 코딩 같은 추론 능력이 필요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방정식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농부가 닭과 토끼를 합쳐서 20마리를 키우는데 닭의 다리와 토끼의 다리를 세어보니 56개였다. 그래서 농부가 키우는 닭은 몇 마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아론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렇게 보내면 지금 생각 중이라고 떠요. 그리고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해요 하면서 이거를 푸는 생각의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검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총 마리수는 몇 개인데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다. 그래서 닭은 12마리고 검상까지 했더니 그 답이 맞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검상까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딥시크가 또 좋은 점이 이 생각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거든요. 5원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 중이라고 뜨는데 그 생각의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 결과만 출력을 하는데 딥시크는 생각의 과정까지 보여준다는 것이 차별점이고요. 주의할 점은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만든 AI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을 프롬프트에 넣는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글쓰기에 활용해봤던 사례와 팁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쓰기도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론 모델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라거나 인스타그램 쇼츠 나레이션을 구성한다거나 책 쓰기 같은 거를 해봤는데 글을 굉장히 잘 써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바뀔 때는 뉴 챗을 눌러주시면 좋고요. 먼저 블로그 글쓰기를 이 검색 기능까지 같이 활용해서 하니까 블로그 글이 완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태안의 일출을 볼 수 있는 바닷가를 다녀왔는데 그거를 블로그 글로 써봐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단순히 이런 글을 작성해줘 하는 것보다 추론 모델을 활용할 때는 조금 더 자료를 주시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글의 주제는 태안 여행, 연포 해수욕장과 오션뷰 숙소를 소개하는 거라고 적어놨고요. 지침을 줍니다. 이런 추론 모델은 지침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참조 내용으로 제가 갔다 왔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침으로는 아래 참조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는데 사람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도움이 되게 잘 전달해 달라. 그 구성 요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개괄적으로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추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해서 여행 블로거로 전달할 정보가 부족할 경우 검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치 기능을 켜고 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 중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트래픽이 많이 몰리니까 제가 그 전에 대화를 나눴던 걸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를 줘서 해본 건데 50개의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21초 동안의 생각의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생각의 과정이 재밌어서 살펴보면 좋아. 사용자가 이런 주제로 블로그 글을 원하는 것 같다. 우선 참조 내용을 보니 사용자가 직접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해. 검색 결과에서 이 해수욕장 주변 숙소 정보를 찾아봐야겠지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웹페이지 1을 보면 웹페이지 1이라는 건 여기에 이 번호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을 보면 이런 펜션이 나오는데 이 평가가 괜찮으니 추가 정보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웹페이지 2는 다른 펜션인데 이것도 장점이 많네 해서 검색 결과에 다른 펜션들도 비교해서 소개하면 독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겠다. 블로그 글 구조는 해수욕장 소개, 숙소 추천, 여행 팁 순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제가 프롬프트를 줬던 대로 독자에게 여행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결과물로 보여주는데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여줘요. 첫 번째로 이 해수욕장에 대한 얘기, 추천 활동도 적어주고 숙소 추천, 여행 팁, 총평까지 여행지의 선택을 도울 수 있게 블로그 글을 정리해 준 걸 보면서 와,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공한 정보 외에 추가로 정보를 넣을 때는 어떤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지까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색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하고 검색해서 부족한 정보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뺐더니 이렇게 14초 동안 생각을 해서 글을 써줬는데요. 오원도 잘 써준 편인데 그래도 검색을 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을 해주고 보완한 내용이 맞는지 출처까지 보여주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준 부분에서 딥시크의 글이 조금 더 만족스러웠고요. 제목도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검색 최적화를 고려해서 10개를 제안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제목을 제안했는지도 같이 적어달라고 했더니 28초 동안 생각을 하고 최적화 제목을 10개를 제안해 줍니다. 검색자 의도와 키워드 집중도를 고려해서 다양한 버전의 제안을 해드린다 하면서 포커스 키워드는 이것과 이거고 숫자를 활용한 클릭을 유도했고 지역명을 명시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고요. 그리고 SEO 전략의 핵심 포인트 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검색했던 사람의 의도를 대응하고 클릭 유도 요소를 넣었고
그리고 모바일의 제목 길이를 35자 내외로 유지해서 모바일 최적화를 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5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11초 동안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 제목 10선 하고 각 제목에서 고려한 SEO 요소도 얘기를 해줍니다. 5원도 잘 하긴 했지만 검색 기능까지 켜놓고 딥시크에서 했을 때가 더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번에는 인스타 글쓰기로 제가 찍은 일출 사진과 함께 인스타에 올릴 문구를 제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치 기능이 있을 때는 파일 첨부가 되질 않아요. 서치 기능을 끄면 이 파일 첨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서치 기능을 이번에는 끄고 아론 모델만 켜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했는데요. 이 여행기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싶은데 특히 일출 시간에 일어나서 본 아름다운 일출 풍경에 대한 스토리를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 사진을 토대로 감성적이고 진솔한 글귀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EO를 고려해서 해시태그도 제안해 달라고 했더니 9초간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아침 5시 서해의 숨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면서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면서 감성적으로 써주고 해시태그도 제안을 해주는데 태안여행, 지역명 필수 키워드, 장소 특화 검색 대응 키워드, 트렌드 태그, 공감 유발, 니즈 타겟 해시태그 이런 식으로 그 검색 최적화를 고려해서 해시태그들을 제안을 해주고요. 추가 팁도 제공을 해줍니다. 5원에도 똑같이 프롬프트를 주고 인스타그램 문구를 받았는데 어둠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반짝였어 하면서 써주고 해시태그도 제안을 해주는데 이 글 역시도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에서는 딥시크가 더 잘 표현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쇼츠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도 작업을 해봤는데 이것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지침은 너는 인기 스토리 작가고 앞으로는 흥미를 끄는 쇼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는 내가 상황을 제시하면 그 상황에 맞는 주인공 및 등장인물을 먼저 묘사하고 그 인물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짧지만 그 강렬한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고 재미나 따뜻함이나 이런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 상황으로 준 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던 웹소설 주제를 줘봤습니다. 평생 소심하게 살아온 모태솔로 여자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과거로 돌아가며 판타지 로맨스 상황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12초간 생각을 하더니 제목을 시간을 품은 손목시계 하고 등장인물 하나는 윤준 할머니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장면 나레이션 하면서 쇼츠용 스토리가 되게 제공을 해주고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쓰기는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듬으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이거를 5원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20초 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주인공 등장인물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주는데 이것도 상황 설정이나 이런 거 나쁘지는 않은데 구성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딥시크가 제안해 준 게 더 제 의도에 맞게 해줬다라고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 책 쓰기를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책 제목을 먼저 주고 그리고 책을 쓰실 때 각 목차를 정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목차명은 책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이다 라는 목차명이 있다고 했을 때 지침은 아까 블로그 글쓰기랑 비슷하게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 경험을 살려 아래 참조 내용을 바탕으로 책 원고를 완성해줘 라고 얘기를 했고요.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책 기획을 할 때 도움이 되게 써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가 생각해서 전달할 정보가 부족할 경우 검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조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에 대한 얘기를 쓰고 이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트래픽이 몰리는지 검색 기능을 켜놓으니까 계속 다음에 시도를 해달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치 기능을 끄고 해봤는데 검색 기능을 끄면 그래도 잘 작동을 하는 편인데 17초 동안 생각하고 이렇게 원고를 써줍니다. 기획은 책에 뼈대를 세우는 일이다. 성공적인 책 기획의 5가지 핵심 요소, 주제, 타깃 독자 분석, 독자에게 줄 가치는 뭔지, 차별화 전략, 시장성 검증, 그리고 실패를 피하는 기획 팁, 기획서를 한 장으로 완성하는 법, 마지막 명언 한마디까지 작성을 해줘요. GPT-5원한테도 똑같이 프롬프트를 주고 했는데 책 쓰기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획이다 하면서 써줬는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책의 기획이다 했을 때 담아야 될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를 딥시크가 잘 담아주더라고요. 물론 이 글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고 사용한다면 많이 다듬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원고의 구성이라거나 담고 있는 내용들이 참조할 만하다 싶더라고요. 오늘은 글쓰기 부분 위주로 딥시크 R1과 O1을 비교하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검색 기능이 자주 과부하가 걸리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R1이 O1보다 만족도가 더 높긴 해서 앞으로도 계속 R1을 사용해 보게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AI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계속 활용해 보면서 소개하면 좋을 팁들이 있으면 또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